파킨슨병이나 뇌전증 등은 대표적인 운동장애 질환입니다. 이들 질병의 치료제를 개발할 때 동물의 행동 변화 관찰은 인체 임상시험에 앞서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요. 오늘 바이오 위클리에서는 동물의 행동 변화를 인공지능으로 활용해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김대건 액트노바 대표이사, 그리고 이 회사를 취재한 이성규 기자 두 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다룰 주제가 동물의 행동 분석 프로그램인데요. 신약 개발에서 동물 실험은 익숙한데 이 동물의 행동 분석이라는 건 뭔지 좀 설명해 주시죠. 그런데 신약을 개발할 때 동물 실험은 인체 임상 시험에 앞서서 이 약의 효능과 부작용을 동물한테 미리 한번 알아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질병 가운데 이제 뭐 파킨슨병이나 이렇게 뇌전증과 같은 운동장애 질환은 이 동물의 어떤 행동 변화 이걸 통해서 그 약의 효능을 알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 뇌질환 등은 뭐 암이나 이런 거와 달리 좀 이렇게 좀 사진만으로는 판별이 좀 어려워요. 네. 행동을 봐야지 그걸 알 수가 있거든요. 이 동물의 행동이 필요하고 분석을 하는 게 필요하고 이 동물 행동 분석 프로그램은 동물의 행동 변화를 촬영한 뒤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 동물의 행동이 어떻게 변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량화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아,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통해서 행동이 잘 개선됐는지 분석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대표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서 사명이 액트노바이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은 걸까요? 네, 저희는 뭐 기자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듯이 바이오 신약 치료제 산업에서 행동 분석 프로세스를 인공지능으로 자동화하고 고도화하고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트노바라는 명칭은 영어로 행동하다라는 뜻의 액트, 그리고 새롭다 혹은 신성의 의미를 가지는 노바 두 단어의 합성어로 글로벌 행동 분석 산업에서의 초신성이 되고자 하는 포부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앞서서 이성규 기자가 동물 행동 분석 어떻게 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기존에는 이제 사람이 이걸 분석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떻게 맞습니다. 했는지 설명해 주시죠. 네, 몇 가지 질병을 예로 들면 이제 앞에서도 나왔던 파킨슨 질병을 가지는 생쥐 같은 경우 이제 근육의 움직임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제 동그란 통에 넣어두면 뱅글뱅글 제자리에서 돌게 되는데 이 생쥐가 몇 바퀴를 돌았는지로 이 파킨슨 운동 증상의 정도를 파악하기도 하고요. 네. 또 뇌전증과 같은 경우는 이제 발작이 일어나는 증상이 있는데 10시간 이상 생쥐의 행동 영상을 촬영한 뒤에 연구자들이 이를 다시 보면서 발작 증상이 발생한 시간을 합산해서 이 간질이라든지 뇌전증 증상의 정도를 판별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행동 분석 관련한 실험 수행 대부분들이 미로찾기나 뭐 이런 탐색과 같은 특정한 임무를 주고 이를 수행하는 정도를 보거나 또는 육안을 통해서 관찰할 수 있는 단순한 움직임 정도에 그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결과도 좀 부정확하고 그런데 이제 현재 분석 프로세스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저희 이성규 기자가 연구 현장을 취재하고 왔는데요. 현장 영상 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보면 이렇게 뭐 점도 찍혀 있고 선도 연결되어 있는 그런 화면이 보이는 전환이 되는데 그럼 뭐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건가요? 고전적으로 간질이라든지 어떤 특정 질병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존엔 전문가들이 직접 육안으로 생쥐의 행동을 보고 이 쥐는 간질이 있다 혹은 어떤 문제가 있다 혹은 정상이다를 판별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대부분 이런 생각은 했죠. 이게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분명 뭐 자동화 혹은 정량화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는 대표적으로 포즈 에스티메이션이라고 하는 즉 골격이라고 하죠. 그 바디 신체의 중요 부위들, 머리, 팔, 허리, 다리 같은 포인트들만 잘 시각 정보를 추출하면은 되게 복잡한 정보도 단순화되거든요. 지금 이제 이 동물행동 분석 프로그램 어떤 개략적인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좀 어떤 원리인지 조금 더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는 다양한 AI 및 딥러닝 기술들을 개발해서 실험 동물들의 행동을 분석하는 데 적극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액트노바 행동 분석 프로그램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검출 파트인데요. 요즘 자율주행차 산업의 비전 인식 기술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테슬라 같은 기업의 경우는 오로지 카메라를 이용해서 도로의 복잡한 상황들, 자동차, 보행자, 오토바이 등의 상황들을 인지하고 분석도 하는데 네. 사실 액트노바도 이러한 인공지능 비전 알고리즘을 통해서 행동 영상과
이런 이미지 데이터들에서 특정한 영역들을 검출하는 기술들을 이 행동실험 분석 분야에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동물의 몸에 센서나 칩을 이식해서 행동을 정량하곤 했는데 저희는 이러한 이제 마커들을 사용하지 않고요. 오로지 영상 데이터만을 통해서 표적 동물들의 골격을 보다 쉽게 검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동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생쥐를 예로 들면 코 끝이나 머리 중심, 몸 중심, 항문, 꼬리 끝, 양손, 양발 등 총 9개의 키포인트의 위치를 정밀하게 검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검출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 검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추정된 생쥐의 9개의 골격 위치 좌표는 영상 내의 프레임이 지남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이게 계속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변화하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시계열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다중 골격 변화 시계열 데이터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데이터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해서 행동의 분류 혹은 질환에서 보이는 증상 간의 차이 또는 치료제의 효과 등을 세세하게 저희들이 뒷받침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이 인공지능으로 이 분석을 하면은 기존에 이 사람이 하는 것과 비교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이 부분도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분석 파트에서 방식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인간의 기준을 그대로 따라하는 자동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사람이 육안으로 행동 분석을 판별을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준들이 어느 정도는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이제 인공지능으로 데이터로 학습을 해서 피팅을 시키고 결국 그러한 똑같은 데이터를 뱉어내게 하는 거죠. 연구자들도 결국 근데 이제 인간인지라 평가를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편향을 가지게 되는데 네. 이를 막기 위해서 사실 여러 연구자들의 결과를 이제 평균하는 이중맹권법 등의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런 방식은 분석 시간도 길고 비용도 많이 든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예를 들면 다발성 경화증과 같이 마비가 오는 질환에서 기존의 인간 방식의 스코어링 방식들은 꼬리를 이제 잘 움직이면은 증상 점수가 0점, 꼬리를 못 움직이고 이게 축 늘어뜨리게 되면 1점, 그리고 한쪽 뒷발이 마비되면 2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을 하는 특정한 기준이 있는데요. 예. 저희 액트노바 프로그램으로 정밀하게 검출된 골격좌표 데이터를 요 사람 기준에 맞춰서 학습시키고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게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하면은 분석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가 있고요. 더 많은 신약 후보 물질들을 더 빠르게 스코어링하고 시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식으로는 더 나아가서 사람의 기준을 그냥 그대로 자동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는 육안으로 볼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한 증빙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가 이 부분인데요. 바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고차원 행동 데이터의 해석 방식입니다. 앞에서 이제 파킨슨 질환의 경우에는 쥐들이 이제 제자리에서 몇 바퀴를 돌았는지가 기존의 평가 척도였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분석이 진행되게 되면 운동 증상의 세세한 완화 정도나 골격 자유도의 평가가 불가능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뭐 시간이나 횟수 이런 변환된 파라미터로 치환이 되게 되죠. 그렇지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9개의 포인트를 시계열 데이터로 이렇게 다중 골격 데이터로 이렇게 치환을 하게 되면은 행동 그 자체의 변화라든지 증상의 완화 즉 이제 행동 장애의 자체에 포커스를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결국 그 데이터들을 분석할 수 있는 그 파라미터 자체가 훨씬 더 풍부해지고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사실들도 밝힐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어떤 쥐의 센서를 이식할 필요도 없고, 또 네. 그리고 이제 사람이 관찰을 하다 보면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인공지능으로 원천적으로 막다 보니까 네. 이 분석 결과도 정확도도 훨씬 높였다. 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자, 현재까지의 주요 연구 성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도 함께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지금 이미 기개발된 행동 분석 프로그램들을 학계와 연구소에 우선 판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이오계는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인데요. 논문과 같은 레퍼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떠한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신뢰도 있는 저널에 나왔는지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아, 예. 네, 그래서 저희는 이미 이제 다양한 공동 연구팀과 함께 저희 액트노바 제품들을 사용해서 과학적 사실들을 규명하는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동물 행동 분석에서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환자들을 또 대상으로 해서 행동 분석을 할 서비스도 진행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카이스트나 고려대학교 병원 등과 같이 인간이나 이제 임상 환자들을 좀 더 밀도 있게 보시고 싶은 연구팀
들의 저희가 이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제품 납품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이러한 다양한 제품들을 이제 해외 시장으로도 네, 수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예. 최근에 이제 그 인공지능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 바이오 분야에서도 여러 분야에 적용되고 있잖아요. 동물 행동 분석을 비롯해서 이 바이오 분야 인공지능이 필요한 이유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저희도 인공지능 기술들을 굉장히 밀접하게 개발하고 적용하고 제품화하는 회사지만 인공지능 기술도 결국에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년 전의 현미경 기술로는 볼 수 없었던 사실들이 이제 현재 최신의 현미경 기술로는 굉장히 더 자세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또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생명과학적인 사실들을 인공지능 기술들을 통해서 더 많이 과거보다 더 많이 밝히고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AI의 장점이죠. 빅데이터, 딥러닝 이런 모든 기술들을 축약해 놓은 기술이 동물 행동 분석 프로그램 이런 것 같은데요. 아마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기술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액트노바 김대견 대표이사 그리고 이성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